장관님,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그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한 2,800억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자, PPT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의혹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PPT를 보시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의혹 관련해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이 해당 부분은 다 무죄를 받았고요. 변양호 전 국장도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헐값 매각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분들 이름이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낯익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정확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죠. 자, 다음이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PPT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외환은행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는데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고, 예, 그 하단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장관도 계시고 또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판결문에 기재된 이름인데 정확하지가 않은가요? 그거는 이제 국세청 그거와 같이 사건이 병합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관련된 이런 수사는 했는데 주가 조작 사건 장관님의 파트는 국세청 파트라는 아닙니다. 것인가요? 저는 주가 조작 부분인데 주가 조작 부분은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와 이동열 당시 검사 둘이 했었어요. 예, 그건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판결문에 그 수사검사라든가 공판검사로 나온 그 분들 이름을 적시한 겁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니까. 팀으로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야, 팀 수사한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 그 부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환은행이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사안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나느냐였습니다. 그래야만 자격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엑시트할 때 먹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줄일 수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조선호텔에서 허위 감자서를 논의한 부분에서 외환은행 담당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앨리스 쇼트라든가 론스타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에 유해원, 폴유, 그리고 스티븐 리, 앨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이분들이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론스타 펀드의 대표 중에 마이클 톰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자, 제 질의는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외환은행의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외환은행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판결문 안 보셨나요? 검찰부는 어떤 감사를? 외환은행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가 유죄가 돼야 외환은행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대표자를 마이클 톰슨이라든가 유혜원 씨라든가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외환은행 대표자는 당시에 이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법원은 대표자는 이광원 씨라고 했고 아쉽게도 장관께서는 이광원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원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무죄 이유가 외환은행의 대표는 이광원 씨인데 이광원 씨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소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외환은행은 무죄다라고 판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안의 주범은 론스타고요. 론스타에 대해서 론스타의 유혜원 씨를 비롯해가지고 유죄가 났고 나머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한 상태인데다가 론스타의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외환은행이 유죄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판결문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판결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론스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유죄가 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환은행이 유죄가 나는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장관님, 아까 제가 보여드린 PPT 다 무죄로, 거의 다 무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매각 비리에 관한 것이고 제가 한 주가 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것 때문에 론스타 중재 재판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요.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인용을 해서 장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6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건 말씀하시는 다른 거죠? 예, 건이 예. 있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기소로 무죄가 되어서 우리가 론스타와의 중재 판정에 우리나라도 50%의 책임을 지라고 판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6건, 지금 1조 원이 넘는 것이 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데 전제가 되려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되면은 이 사건에 유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의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게 다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기소를 잘못했으니까 돈을 이 론스타의 같은 중재 판정에 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됐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론스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론스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났고 실제로 실형이 나서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시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은행이 무죄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라면 저는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가 않은데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강원 씨라든가 변양호 씨 다 무죄 나왔고 또 그 사건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닌 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이냐, 당시 경제관료들 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결정문에도 보면요, 결정문에서 굉장히 주된 논거로 한 이유가 당시의 국회 속기록입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엑시트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부분, 그리고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결국 론스타에서 중재 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상당 부분 지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직 여러 가지 잘잘못이 이 과정 10년간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다시 저희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 잘못했다, 이 로직이 싸움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잘못한 걸 10년을 거슬러 올라 15년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거는 결국은 이 내용이 위원님과 저와 나눈 이 내용과 속기록들이 결국은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론스타의 대표인 마이클 톰슨은 기소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마이클 톰슨은요, 론스타의 대표라기보다는 그 리걸 어드바이저였거든요. 근데 벨기에 펀드에서 대표로 돼 있었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에이스 쇼트 부회장과 함께 지금 해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유죄 취지로 판정이 되어서 마이클 톰슨이 대표인 회사가 250억 벌금을 받았습니다. 네. 법원은 마이클 톰슨이 잘못했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마이클 톰슨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마이클 톰슨을 유죄로 그 판결문 내용에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 답변하시면 우리나라에 불리할지도 모르겠다. 위원님, 마이클 톰슨을 사실상 기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이클 톰슨의 대표를 법인을 한 것이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둔 상태고요. 해외 도피가 돼도 기소를 할 수 있고요. 또 기소를 안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마이클 톰슨이 그런 외환 헐값 카드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판시를 했다니까요. 당연히 판시했죠. 제가 수사를 했고 그 관련자한테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클 톰슨이 했다는 거가 확정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톰슨이 범죄를 저지른 점에도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톰슨이 단독 대표로 있었던 벨기에 펀드를 기소한 것입니다.